오늘 종강 수업입니다. 열기 2급 C형 후전 모의고사. 패스워드는 52# 384. 네. 1번 기본 작업 1번은 입력을 하는 과정이 나와 있는데요. 연습 삼아 시간 나시면 한번 하세요, 댁에서. 근데 이제 시험장에 가셔서 시간이 나시면 입력을 하시고 예부터는 하지 마세요 라고 제가 몇 번을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시간 할당을 하는 연습을, 안 빼하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자, 기본 작업 2번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B1부터 G1까지, B1부터 G1까지는 평합하고 가운데 맞춤. 그 다음에 글꼴은 궁서, 크기는 18. 그 다음에 굵고 기울이고, 그리고 밑줄 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G 두 번째 셀은 YY MMDD 연월일로 구성하시오. 컨트롤 1번. 사용자 지정. 가시면 우리말로 되어 있는 연월일 Y 4개, M 2개, D 2개짜리 있을 거예요. 사용자 지정하시면 거기 가서 YY 2개 빼버리시면 YY MMDD라고 되어 있는 우리말 연월일 있을 겁니다. 지정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P3부터 G3까지, 그리고 P13번째 합계. 자, 이렇게 블럭 잡은 거는 컨트롤 1번 셀 서식 들어가셔서 맞춤. 텍스트 맞춤을 어떻게 하냐면 가로에 균등분할. 사실은 균등분할이 들여쓰기라고 있죠. 근데 책에서는 그냥 가로 균등분할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바로 가로 균등분할입니다. 가로에 있는 균등분할의 들여쓰기. 이때 들여쓰기는 안 하시면 돼요. 0이라고 쓰든지 굳이 쓸 필요 없겠죠. 하긴. 그러면 균등분할은 뭐냐면 셀의 너비만큼 글자가 양팔간격 벌어지는 것처럼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글자 색깔은 어떤 거? 표준 계열의 끝에서 세 번째 파란. 2의 세 번째 셀에는 재고량이라고 써있는 이 세 번째 셀에는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메모. 여기 2014년부터 누적이라고 쓰고요. 블럭 잡아서 도둠체 크기는 11, 굵게, 기본이 굵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채우는 색깔은, 자, 채우는 색깔이 여기서 지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지금 글꼴은 지금 홈 탭에 있는 글꼴 그룹에서 했는데, 채우는 색깔은 컨트롤 1번. 이때 주의하실 점 뭐냐면요, 글자를 블럭을 잡은 상태에서는 컨트롤 1번 누르면 글꼴만 나오고, 항상 테두리 선, 글꼴이라고 메모라고 하는 이 틀을 만약에 선택을 하고 컨트롤 1번 누르면은 그때는 다 나오죠. 이때 채우기 색 나올 거예요. 여기에서 노랑.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셀에 가서 메모 표시 숨기기. 항상 표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자동 크기 지정하는 건 없죠? 자동 크기 지정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B3부터 G 13번째까지 테두리 선 그리나요? 모든 테두리 선 한번 그리고 굵은 선 그려주고. 예. 자, 이렇게. 자, 지금 기본 작업 3번은 K 22번째부터 이쪽에 있는 얘를 말 그대로 복사하세요. 복사했죠. 그 다음에 B의 몇 번째? 네 번째다 클릭하고 붙여넣기에 가시면 그림 형식으로 연결하여 그림 붙여넣기라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클릭하시면 끝나요. 이런 메뉴를 처음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다시 보여드리면 우리 상공회에서 자격증 시험은요 되게 편해요. 알고 나면은. 자, 그림 붙여넣기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안 배웠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요령이라 요령. 자, 얘를 복사하래요. 시험 문제 얘를 복사한 다음 그랬어요. B의 네 번째에다 놓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니까 연결하여 붙여넣기라는 말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붙여넣기라는 곳에 가보면 그림 형식의 연결하여 그림 붙여넣기라고 있어요. 이게 이제 요령이에요. 지금 하나 배우셨으니까 이제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내용이 그림 형태로 뜬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색깔이 바뀌면 어떻게 돼요? 색깔이 바뀌면 여기도 바뀌고, 여기 있는 색깔이 이렇게 바뀌면 파랗게 또는 빨갛게 바뀌면 여기도 바뀌고 이렇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연결하여 붙여넣기라고 하는 기능이 원본이 바뀌면 결과도 똑같이 바뀐다. 이게 연결하여 붙여넣기. 자, 원본 데이터는 어떻게 하라고? 얘는 삭제하지 말래요. 그냥 두래요. 그럼 냅두면 되지 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관행도 문제라든지 모의고사상에서 보면은 고급 필터 문제가 많이 나오든지 아니면 거기에 그 자동 서식, 자동가 아니라 조건부 서식 이런 게 나왔단 말이에요. 행 전체가 뭐 수식으로 하시오 뭐 이런 게 나왔는데 처음으로 그림 연결해 붙여넣기가 나왔어요. 자, 계산 작업 볼게요. 인사 등급에 해당하는 인사 점수에 해당하는 등급을 오른쪽에서 하라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볼까요? 이거 뭐를 해야 되나? 77점이면 몇 등급이래요? 그렇지, 여기 해당하는 거지, 여기. 77점에 해당하는 등급을 매겨야 되는데, 과연 무슨 함수를 써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자, 볼게요. Vlookup, Hlookup도 아니죠? 아니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오른쪽에 있는 이런 표를 가지고 작업을 하게 되면은, 이 77점 같은 경우에는 61에서 80에 해당하는 2등급이라는 거는 알겠는데, 이때 우리 구간 시작을 보면 어떻게 돼요? 0, 41, 61, 81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역으로 나와 있잖아요. 역으로 나와 있을 때는 반드시 일치하는 값밖에는 안 돼요. 얘가 예를 들어서 0이고 41이고 61이고 81 같으면 이거를 비슷하게 일치하는 거로 찾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Vlookup, Hlookup에서 여기 이제 새로우니까 Vlookup을 따지는데 지금 데이터가 위에서 아래로 역으로 내려와 있으니까 이건 Vlookup을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무슨 함수를 써야 되느냐? 추수함수는 뭐예요? 추수함수는 예를 들어 86에 해당하는 값이 86이니까 86번째 값을 가져와야 되잖아. 그렇죠. 86에 해당하는 값을 찾아와야 되는데 86에 해당하는 거를 만약에 10으로 나눠도 8번째 값인데
86번째 값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추수함수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면 매치나 인덱스를 써야 되는데, 자, 인덱스는 뭐예요? 인덱스는 몇 번째 줄, 몇 번째 칸에 갖는 걸 갖는 거죠. 그러면 86이란 점수는 1등급이에요. 그러니까 86이란 점수가 몇 번째 등급에 있는지 첫 번째 줄에 있다라는 건 알겠는데, 왜 86이 첫 번째 줄에 해당하느냐 이거야. 연관성이 없다라는 거지, 숫자를 가지고 따져봤을 때. 그렇다면 매치함수 외에는 없다라는 건데, 매치함수는 제가 설명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2015년 들어와서 매치라는 함수를 새로 추가했어요. 시험본부에서. 매치함수를 새로 추가했는데 이제 연습하는 거네요. 이게 처음으로 한번 해보는 겁니다.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잘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는 매치. 자, 86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잠깐만요. 만약에 0 여기 0이라고 쓰고 40일, 60일, 80일 같으면 86에 해당하는 것은 80일 이상이니까 네 번째 있는 거죠. 네 번째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홍길동 일찜에 임꺽정 을지문덕이라고 써있는데 일지맨을 찾으래. 그럼 홍길동 일지맨이? 아니 일지맨이 맞아. 그럼 두 번째 만에 찾았구나 이 얘기거든요. 매치라는 함수는 몇 번째 매칭이 됐느냐 하는 뜻이에요. 너 이 사람 마음에 들어? 아니. 넌 이 사람 마음에 들어? 아니. 그러면 세 번째 이 사람 마음에 들어? 나 이 사람 마음에 들어. 그럼 세 번째 만에 짝이 맞춰진 거죠. 몇 번째 만에 짝을 맞췄느냐 하는 거지. 몇 번째 만에 매칭이 됐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꺽정을 찾아야 돼. 임꺽정. 너 임꺽정이니? 아니. 너는 임꺽정이니? 아니. 너 임꺽정이니? 맞아요. 저 임꺽정입니다. 임꺽정 찾았잖아요. 세 번 만에 찾은 거지. 근데 여기는 가나다 순도 아니고 역순도 아니죠. 네. 근데 지금은 뭐예요? 요거렇게 만약에 77 찾으려 그러면 어떻게 돼? 너 77에 해당하니? 아니. 너 77? 아니. 77보다는 큰데 80일보다는 작잖아요. 그러니까는 60일 이상 80일 미만이라는 거니까 70점 같은 경우에는 세 번째 만에 찾은 거거든. 근데 지금 데이터는 거꾸로 돼 있잖아요. 거꾸로. 만약에 86 찾으려 그래. 80일 이상이니? 오, 맞아. 첫 번째 만에 찾았어. 만약 77 같으면 어떻게 돼요? 문제지에 뭐라고 써있냐면 77이면 2등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너 80일 이상이니? 아니. 그럼 60일 이상이니? 맞아. 80일 이상은 아니지만 60일 이상은 맞아 이거지. 그럼 너 두 번째 만에 찾았구나. 그럼 넌 2등급이네 이 얘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자, 는 매치 써가지고 해설을 좀 볼게요. 그냥 봐갖고는 어려우니까 매치 가로 열고 나서 FX를 눌러보세요.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은 얘야 86인데 86을 찾는데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 이거지. 어디에. 여기에 해당하는 거다 이거야. 근데 매치 타입이 있어요. 매치 타입이 있어. 매치 타입 1이냐 0이냐 마이너스 1이냐 따지는 게 있단 말이에요. 예. 1이 때가 뭐고 1 쓰면 뭐가 돼? 4등급이라고 나오고 0을 쓰면 어떻게 돼? 안 나오고 마이너스 1이라고 쓰면 뭐가 나와? 마이너스 1이라고 쓰면은 잠깐만. 아, 여기서 따졌네. 여기서 구간 시작이 아니라 구간 종료 값을 갖고 따졌네요. 예. 구간 종료 값을 갖고 따지는데 88이라는 거는 100 미만이냐? 100 미만이냐? 죄송합니다. 예.
100 미만이냐? 맞다 이거지. 그럼 80 미만이냐? 80 미만은 아니죠. 100 미만이죠. 88이니까 첫 번째 해당하는 값을 찾았다라는 거죠. 아까처럼 이렇게 이 구간을 만약에 구간을 이렇게 잡을 때는 1을 써요. 1. 오름차순으로 되어 있을 때 찾을 때는 2를 쓰고요. 지금처럼 구간이 이렇게 거꾸로 되어 있을 때, 거꾸로 찾을 때는 마이너스 1이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뒤죽박죽 섞여 있는 거를 똑같은 걸 찾을 땐 0이라는 걸 써요. 일단 문법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처음 나온 거라서 조금은 정신없는데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는 매치, 찾는 값, 구간, 그리고 옵션이 나와요. 만약 옵션이 1인 경우, 옵션이 1인 경우에는 구간이 오름차순이어야 되고요. 옵션이 0일 때는 반드시 일치하는 값을 찾을 때 쓰는 거고요. 옵션이 마이너스 1일 때는 구간이 내림차순일 때 쓰는 거예요. 매치라는 함수가. 다른 자격증 시험에는 여러 번 나왔었어요. ITQ라는 자격증에는 얘가 매번 나오는 함수 중에 하나였는데 우리 커말에는 그동안 한 번도 안 나왔다가 2015년에 문제를 내겠다라고 공시는 해놨는데 문제가 2015년도 1회 시험에는 안 나왔고요. 작년도 1회는 안 나왔고 2회나 3회 올해는 아직 시행 안 했으니까 이 실기 시험이 작년도 2회 3회는 문제지가 아직 공개가 안 돼가지고 확인을 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자, 한번 수기로 한번 다시 써볼게요. 는 매치 찾는 값 그리고 구간값. 구간값은 어차피 F4번키 눌러야 되겠죠? F4번키. 그 다음에 컴마 이렇게 나왔어. 0을 쓸 때는 정확히 일치하는 걸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내림차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쓴다. 그거 쓰면은 1등급 맞고요. 얘는 3등급 1등급 3등급 34는 40m로 떨어졌으니까 4등급 맞네요. 그래서 답이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됐다 보시면 돼요. 처음 보는 오늘 함수가 하나 나왔어요. 358조 1번 매치 함수죠. 네. 자, 이제 2번 문제 볼게요. 가장 큰 점수하고 가장 큰 점수에서 빼기 가장 작은 점수 계산하래요. 차이를 계산하라 그랬으니까 차이라는 말은 뭐예요? 당연히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되죠. 예. 그러면 여기서는 2반 학생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2반 여기 있네. 반이 2반이라고 되어 있네. 조건부 최대값 최소값이죠. 그러니까 Dmax, Dminimum을 써야 되겠죠. 예. 그냥 max는 총점의 최대값이고 미니멈은 총점의 최소값인데 2반 학생 거니까는 이렇게 쓸까요? 는 Dmax 가로 열고 전체 그리고 총점의 최대값 컴마 조건은 반이 2반 이러면 최대값이에요. 네, 여기다가 Dmax를 쓰면은 Dmax를 쓰니까 이게 최대값. 여기다가 만약에 보세요. 이렇게 쓰면 뭐가 될까? 이렇게 쓰면 뭐가 될까? 여기다가 이것만 고쳐주면 뭐가 될까? 미니멈이라고 고쳐주면 최소값이 되는 거죠. 이거는 2반 학생 중에 가장 큰 값을 찾아라는 거고 이거는 2반 학생 중에 제일 작은 값을 찾아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를 빼주면 되지. 빼주면 되지.
이렇게 빼주면 이상이 없는 거다. 이렇게 해서 계산해 주면은 최대값에서 최소값을 뺐으니까는 82, 92, 78. 그러니까 98에서 78을 뺐어요. 그래서 14점 됐네. 그렇죠? 같은 2반끼리니까. 3번 문제는 뭔가 볼까요? 판매 수량이 20 이상인 제품 수를 계산하네요. 판매 수량이 20 이상인 걸 찾으라는 거죠. 자, 그러면 카운트는 무슨 함수예요? 무조건 숫자만 세는 거잖아요. 20 이상이든 50 이상이든 숫자만 세는 거잖아. 카운트 if는 뭐예요? 조건에 맞는 개수를 세는 거예요. 썸은 합계 구하는 거고요. 무작정 합계 구하는 거고, 썸 if는 무작정 합계를 구하는 게 아니라 조건에 맞는 합계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말 그대로 얘는 다른 말로 조건부 개수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는 count if를 써야죠. 그래서 범위, 조건 여기에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count if 가로 열고 판매 수량이라는 동네에 20 이상 이라는 조건을 넣어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다음 판매 수량이 20개 이상인 경우에 몇 건이 나왔는가? 그냥 count if라는 함수는 첫 번째 범위 뒤에 조건이 나오니까 판매 수량이라는 동네에서 20 이상인 거 하나, 둘, 셋, 3개 있네. 그러니까는 얘를 그대로 베껴서 다시 한번 쓴다면은 여기서 말하는 판매 수량은 D16에서 23이고 D16에서 D23이고 20 이상은 따옴표 안에 크거나 같다 20이라고 쓰면 이게 조건이 되는 거고, 그러면 답이 되는 거죠. 이게 답이 되는 거죠. 복사해서 여기다 붙이면 여기 마지막에 4개네요. 하나, 둘, 셋, 4개. 4개. 본봉과 상여금 지급 기준을 이용하여 상여금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계산해 봐야죠. 본봉과 상여금을 곱하래요. 자, 여기 되어 있네요. 12년이면 35%고 9년이면 25%고 3년 차면 5%고 2년 차가 안 되면 무조건 상여금 없네요. 급여를 계산하려면 본봉 더하기 상여금을 더해줘야 되지만 지금은 상여금만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는 본봉 곱하기 문제지에 써있어요. 그렇게 하라고. 그 다음에 상여금을 계산하려니까는 Vlookup 함수를 써야 되겠죠. Vlookup. 이때 찾는 값은 뭐다? 내 왼쪽에 있는 근무 연수죠. C의 27번째. 얘가 근무 연수가 이쪽 표에서 F4번 키 누르고요. 이쪽 표에서. 자, 연수가 첫 번째, 수당이 두 번째, 상여금이 세 번째니까는 세 번째 거 찾아와야 되겠죠?
5년, 6년 차다 그러면 5년 차에 해당하는 15%를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세 번째 걸 가져오고, 얘는 정확히 일치하는 게 아니죠. 오름차순은 나열이 돼 있고, 6년 차는 여기 없기 때문에 5년 차에서 9년 차 미만인 15%를 가져오는 거. 그러니까 유사하게 일치하는 거. 그래서 1이라고 2라고 써도 되고, 1이라고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예. 해주면 상해금 나왔죠. 자, 공식은 이렇게. 여기다가 컴마 1 써도 되고요. 여기다가 컴마 2라고 써도 되고요. 뭐라고 써도 상관없어요. 뭐라고 써도 상관없습니다. 안 써도 되고 1 써도 되고 2라고 써도 되고. 5번 문제는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나이를 계산하시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B의 36번째네요. B의 36번째 주민등록번호가 이렇게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요걸 갖고 따지나요? 요걸 갖고 따지는 거죠. 그렇죠? 예. 참 애매한데? today라는 함수를 써야 되고요. today라는 함수를 써야 되고, year라는 함수를 써야 되고, left 함수를 써야 되는데, 과연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 한번 머리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today year라고 쓰는 건 이걸 쓰는 거예요. 는 year today 이렇게 되면은 오늘 날짜 컴퓨터상의 오늘 날짜에 해당하는 2016년 3월 25일이라고 하는 그 날짜에 해당한 연도만을 빼니까 요거는 값이 얼마나 나오면 2016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 사람 90년생이잖아요. 90년생이잖아요. 그러면 는 2016에서 1990을 빼야 되는데 얘가 문제야. 얘가 어디서 튀어나왔냐 이거야. 얘가 말이 없잖아요. 이거에 근거가 없다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90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는 2016에서 90은 뺄 수 있어. 90은 어떻게 빼면 돼? 레프트 B의 36에 가서 두 개를 자르면 이게 90은 알겠어. 1900은 어떻게 붙냐고. 그럼 만약에 여기다가 만약에 괄호 열고 19라는 글자를 결합하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결합하면 그러면 이게 1990년이 되겠죠. 이게 1990년은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앰퍼샌드라는 연산자 쓰라고 돼 있어요? 이 말은 없죠. 그러니까 앰퍼샌드 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잘못됐다라는 거죠. 이건 이렇게 쓰면 안 되고. 그러면 이걸 쓰면 어떻게 될까? 2016에서 90을 빼고 1900을 한 번 더 빼주면 어떨까? 자, 는 2016에서 빼기 90은 아까 90은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랬죠?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랬잖아. 빼기 1900은 하면 되는. 그럼 빼라는 말은 또 없잖아. 그렇죠? 이 문제가 좀 잘못된 거예요. 명확히 표시해 줘야 돼. 수검자들이 그럴 거라고. 앰퍼샌드를 만 이렇게 써서 우리 지금까지 연습 다 이렇게 왔거든. 그럼 이건 틀렸다 그런단 말이야. 왜 틀렸냐? 이거 쓰라는 말이 없다 이거야. 그럼 정답은 우리 책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언제 빼기란 연산자 쓰라고 돼 있냐고. 그러면 이 빼기는 왜 썼냐 이거. 이 빼기는 거기는 문제지의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빼라 그랬지 않냐. 그러니까 썼는데 이 빼라는 말은 어디에도 명시를 안 해줬잖아.
그러니까 문제에다가 뭐를 써야 되냐면은 이 함수뿐만 아니라 마이너스 연산자도 이것도 쓰라고 해야 돼. 지금까지는 다 이른 연산자 쓰세요 이렇게 나왔었거든. 근데 얘만 유난히 이 문제가 없었잖아. 이런 표시가 안 돼 있으니까는 수검자들이 혼동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잘못된 문제 중에 하나겠지. 정확히 하려면 마이너스 연산자도 써주세요 라고 해야 이게 문제, 수검자도 혼돈이 없어요. 이게 정답으로 돼 있어요. 우리 책에는 해설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1900을 빼는 이유는 알겠는데, 그러면 또 이제 이런 말 나오죠. 는 2016에서 1900 이거를 괄호 열고 더하기 이렇게 쓰면 안 됩니까? 라고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야. 1900을 앞에서 빼나 뒤에서 빼나, 그럼 괄호로 묶어서 1990년을 빼나 똑같이 1990 빼는 거잖아요. 그렇죠? 참 대략 난감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해서 답을 맞춘 사람은 이게 만약에 틀렸다고 하면 이제 싸움 벌어지는 거예요. 명시를 안 해놨기 때문에. 책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책에 이렇게 돼 있어요. 만약에 뺄셈 연산자를 쓰시오라고 하면 어떻게 돼? 이렇게 쓰면 어떻게 돼? 더한다는 연산자 쓰는 말이 없었는데 더하기 쓰면 안 돼요. 콧말자기 중에서는 하라는 것만 해야 돼요. 근데 임의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이제 맞는 말이 되겠고, 이거는 맞는 말이 되겠고, 이거는 뭐다? 아마도 틀렸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라. 이건 아마도 틀렸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수학에서는 맞는 말이지만, 조금 애매한 문제가 나온 것 같아요. 분석 작업 한번 볼게요. 자, 데이터 표 기능이 나왔다는데 한번 보자고요. 아, 이렇게 나왔네. 90 출석 점수, 중간 점수, 기말 점수, 가중 평균이 나와 있는데 뭐냐면 이거예요. 출석 비율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출석 비율이 이거죠. 중간 비율은 뭐죠? 얘죠. 이거잖아요. 우리 지금까지 여기 클릭해서 보면 여기 공식이 길게 써 있거든. 그렇죠? 지금까지는 점수, 출석 점수나 중간 점수가 변할 때 평균이 얼마가 되겠느냐를 우리가 분석해 봤었는데, 출석, 중간, 기말은 그대로 변동을 없이 두고 가중치가 변경되면 어떻게 되냐는 걸 찾아보자 이거지. 여기서는 공식을 잘 보셔야 돼. 공식. 이 공식을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넣기 해도 되고요. 아니면 이 자리에다가 는 해가지고 얘를 클릭해도 되죠. 클릭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90, 64, 80이라는 점수에 해당하는 가중치 평균이 출석은 현재 20%를 배당받는데 10에서 50%로 변할 수 있고, 중간은 지금 40%라고 되는데 10%에서 50%로 변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이 학생은 평균이 얼마가 나오겠느냐를 찾아보라는 거죠. 문제 분석이. 자, 그럼 블록 잡으시고 데이터에 가서 통합, 정정, 가상 분석에 가서 표, 데이터 표. 데이터 탭에 가서 가상 분석, 데이터 도구 그룹에 있는 가상 분석의 데이터 표. 이때 행은 뭐예요? 요거 생이라는 거 중간 비율이죠? 중간 비율이 40%짜리 여기지 뭐. 열은 어디죠? 열은 지금 이거잖아. 출석 비율. 출석이니까 B 10번째 이 셀이 요거래. 확인만 누르면, 네. 오, 100점을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답이 나온 거죠. 이해 되시죠? 이거요. 다시 한번 보면은요. 지금 90, 64, 80에 대한 가중치 평균을 계산하는데
이 세 과목에 대한 평균만 달랑 구한다면 평균은 78이 돼요. 그러나 출석 점수를 20% 반영하고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40%씩 반영하겠다라는 얘기죠. 실제 이런 유형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출석 비율이 20%대, 지금 현재 20%로 고정되어 있는데 10%도 50%로 바뀔 수도 있고, 중간 점수, 중간고사에 관한 비중이 10%에서 50%로 변경이 된다면 과연 이 학생의 75.6점은 과연 몇 점으로 변할 거냐 이거죠. 그러나 기말 점수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고정된다는 전제하에. 이 데이터 표는요, X축, Y축 두 개밖에 안 돼요. Z축이 없거든. 그리고 여기 비어있는 데다가 공식이 들어가야 돼. 이 공식이 요 자리에 들어가야 돼, 요 자리에. 그래서 책에는 보통 요 공식을 복사를 해서 이 자리에다가 붙여넣기 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통. 근데 그러지 마시고 는 해가지고 얘를 가리키면 되거든. 똑같은 공식이 유지되는 거니까. 예. 그래고 나서 이제 블럭을 잡고 가상 분석의 표에 가서, 여기서 말하는 행은 중간고사 점수죠. 여기 중간 비율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자리죠. C의 10번째 자리고, 열은 칸이니까 10%, 50%로 변동되는 얘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출석 점수를 말하는 거니까 B 10번째를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확인만 누르면 답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100점이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왜? 기말고사에 대한 평균이 들어가 버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해결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데이터 통합 기능 같아요. 이거는 여기 문제를 자세히 보시면은요, 전반기 하반기에 들어가는 매장이 하이로 시작하는 매장하고 프라자로 끝나는 매장을 쓰래요. 지금 분석 작업 분석 작업 2번에 갔더니 데이터 통합 기능이 있잖아요. 데이터 통합 기능에서 뭐로 시작하는 거? 하이로 시작하는 거 하고 프라자로 끝나는 매장을 입력을 해야 돼요. 자, 하이로 시작하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하이 별표 이러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별표 프라자라고 쓰면 이건 하이로 시작한다는 뜻이죠. 이거는 프라자로 끝난다는 거죠. 예. 그럼 여기다가 하이 별표라고 쓰고 여기 별표 프라자라고 써 놓으셔야 돼. 그리고 이제 블럭을 잡고 통합, 이때 평균이니까 평균을 바꾸시면 되고, 이때 이제 전반기 거 추가, 하반기 거 추가. 전반기 하반기를 다 참조 영역을 추가하고 첫 행 왼쪽 역 이거 꼭 체크하고요. 확인. 그럼 하이로 시작한 하이 신촌, 하이 망원, 그 다음에 프라자로 끝나는 신도림 프라자, 명동 프라자. AS 신도림 이런 건 안 들어가네요. AS 신촌은 안 들어가는 것 같아. 얘들은 빼고 한다. 하이로 시작하는 거와 프라자로 끝나는 것들에 대한 전체 양쪽의 평균이 딱 알아서 들어오는 거죠. 예. 여기서 여기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하이로 시작. 이 얘기고, 프라자로 끝나는 이 얘기고. 이제 요렇게 써주면 답이 되는 거죠.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예. 따옴표는 안 하는 거고, 제가 따옴표는 그냥 문자라는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 뿐이고. 그 다음 문제는 기타 작업.
매크로 문제 2개 나왔네요. A3부터 A14까지, 그리고 B3부터 F3까지 얘들을 노랗게 칠하는 거예요. 요렇게 컨트롤 요렇게. 그래서 홈템에 가서 노란 거 이렇게 하는데, 자, 얘 먼저 한번 하고 노랗게 칠하고, 그 다음에 요거 따로 블록 잡아서 노랗게 칠하고, 이렇게 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한꺼번에 해도 되고 따로따로 해도 되고. 그 다음에 나오는 문제는 정렬 매크로를 만드는데, 번호를 기준으로 정렬하니까 어디로 들어가면 될까요? 이 동네 블럭을 잡으시고 데이터에 가서 정렬에 가서 번호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그리고 확인 누르면 번호 순서도 정렬이 되겠죠? 네, 그렇게 하나 매크로를 하나 만들라는 거죠. 예행 연습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자, 먼저 삽입에 가서 도형에 가서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을 D16서부터 D17 여기다 그리고 뭐라고 쓴다? 서식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삽입의 도형에 가서 기본 도형에 있는 팔각형 2의 16에서부터 2의 17까지 여기는 정렬이라고 쓰고, 그래서 이제 서식을 누르면 여기 색깔이 노랗게, 정렬 누르면 번호 순서대로 이렇게 하라는 거죠. 정렬에 가서 서식에 가서 오른쪽 누르고 매크로 이름 뭐 서식 기록 확인. 자, 요렇게 블록 잡고 노란색 칠하고, 요렇게 블록 잡고 노란색 칠하고. 끝났죠? 그 다음에 개발 도구에 가서 기록 중지. 자, 서식 버튼 누르면 딱 노랗게 칠했어요. 그랬죠? 자, 블록 잡아서 색깔을 제가 바꿔놓고, 이제 서식 버튼을 딱 누르는 순간 노랗게 칠해졌어요. 예, 됐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정렬해 볼 겁니다. 정렬에 가서 오른쪽 누르고 매크로 지정 정렬 확인. 잠깐만요. 정렬에 가서 기록 확인. 그 다음에 블록 잡고 데이터에 정렬에 가서 번호 확인 기록 중지. 자, 그러면 만약에 건물 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다 그러면 정렬을 누르는 순간 번호 순서대로, 보증금 순서로 정렬되어 있다 그럴 때 정렬, 그러면 번호 순으로 정렬. 이제 다 됐어요. 매크로는 내가 명확하게 해결이 될 때까지 연습을 하셔야 돼요. 차트까지 하고 잠깐 쉬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표 2번 밑에 표네요. 그렇죠? 인천영업소 소송 1회 성명에 가서 성명 클릭하고 손정호, 최기정 2명 나머지. 그 3, 4분기니까 어떻게 돼요? 10월, 11월, 11, 10인가요? 그렇죠? 3, 4분기, 7, 8분가요? 3, 4분기니까. 그러니까는 손정호의 7, 8, 9, 최기정의 7, 8, 9, 그리고 임정희, 안진국의 7, 8, 9 이렇게 되는 거죠. 블럭이. 색깔로 칠해본다면 이렇게 칠해져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놓고 삽입에 가서 꺾은 선 네 번째 거예요. 무조건.
배렸네. 뭘 잘못했나? 아하, 제가 실수했어요. 다시 얘도 블럭에 넣어줘야 되는데 얘도 블럭에 넣어줘야 되는데 까먹었어. 이것도 블럭에 들어가야 되는데. 다시 성명, 손정호, 최규정 2명. 그 다음에 7, 8, 9 요렇게 나머지 이렇게. 예. 삽입에 가서 꺾은 선. 예, 나와있죠. 네, 커는 실수를 했네요. 여기 있는 7, 8, 9를 이거를 빼먹었어. 예. 자, 그 다음에 얘를 어떻게 하래요? A32서부터 F49까지 이렇게 만들래. Alt키 눌러서 차트의 크기를 조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레이아웃에 가서 차트 제목 들어가야 되고요. 축 제목도 들어가야 되고요. 축 제목 2개죠. 가로축, 세로축. 각각 이렇게 다 집어넣어야 되고요. 차트 제목은 그 다음에 제목만 공서체 예. 굵게 기본으로 되어 있고요. 크기는 16. 범례는 공서체 크기 9에. 자, 서식에 가서 테두리 자, 도형 테두리가 파란색으로 되어 있죠. 이건 채우기고. 잠깐만요. 테두리 도형의 윤곽선이 파란색이죠. 그렇죠? 채우기는 노랑이고요. 그 다음에 도형 효과에 가서 그림자에 가서 대각선 오른쪽 아래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 이겁니다. 그림자에 오셔가지고 바깥쪽이 옵셋이라고 불러요. 안쪽은 안쪽이라고 나오는데 오프셋은 없어요. 바깥쪽을 옵셋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9월선 요거 9월선만 컨트롤 1번 저 상단에 선택해서 서식 누르셔도 됩니다. 컨트롤 1번 누르셔서 테두리를 어떻게 해라? 선 스타일을 완만하게 누르면 부드럽게 나와요. 삐죽삐죽 나왔던 걸 부드럽게 요거만 하라는데요. 자, 열기 D형으로 한번 가봅니다. 2급 D형. 패스워드는 50캡 670인가요? 365쪽에 나와있는 실전 모의고사 입력하는 1번 문제 빼고 기본작업 2번, 기본작업 3번 그 다음에 함수 계산하는 거 빼고 분석작업 1번, 2번 까지 크게 4문제예요. 기본작업 2번, 3번과 분석작업 1번, 2번 2개 하는데 4가지 하는데 10분 시작.
먼저 365쪽에 나와 있는 기본 작업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B1부터 G1까지, I1까지네. 그렇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해주고, 글꼴은 궁서로 해주고, 크기는 16이네요. 그 다음에 기울이고, 네. 그 다음에 A3부터 I3까지, 그 다음에 A4부터 A12번째까지는 가로 가운데, 그 다음에 A13부터 B13, 그 다음에 A14부터 B14, 얘들은 병합하고, 그 다음 C4부터 F14까지는 F14까지 맞죠? 그렇죠? 쉼표 스타일. I4부터 I12번째는 컨트롤 1번 들여쓰기, 오른쪽 들여쓰기 1, 오른쪽에 하나 밀려나가겠죠? 그렇죠? G4부터 G14까지는 셀에 맞춤 후에 표시 형식에 가서 사용자 지정에 가서 화폐 단위 찍고 샵, 샵샵형 다음에 화폐 단위 찍고 샵, 샵샵형 다음에 앞에다가 화폐 단위 찍고 뒤에다 컴마 찍고 그리고 1,000원.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볼게요.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순서가 컨트롤 1번에 들어가서 맞춤에 가서 셀에 맞춘대요. 셀에 맞춘다는 의미는 뭐냐면요, 글자가 커지면은 보세요. 이 너비를 제가 줄이게 되면은요 어떻게 됐어요? 여기가 글자가 작아지더라도 셀에 맞춰지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를 말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표시 형식에 가서 사용자 지정에 가서 샵, 샵샵 0인데 뒤에 컴마 3개를 줄이대요. 그 컴마를 하나 더 찍어줘야 되는 거고, 앞에는 화폐 단위가 찍혀야 되고, 엔터 위에 보면 화폐 단위 있잖아요. 그거 찍어주시면 되고, 그리고 컴마 다음에 우리말로 1,000원이라고 쓰네. 몇 천원 하고 나오라고 돼 있거든. 확인 눌러주면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합계란 자리가 12,800, 4,000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 부분이 글자가 작아졌다고, 셀에 맞추는 기능 때문에. 예. 그 다음에 A3부터 I의 14까지는, I의 12번째까지는 얇은 테두리, 얇은 테두리 넣어주고, A13부터 여기는 A13부터 I의 14까지죠. 여기는 굵은 테두리 넣어주고, 따로 이렇게 넣어주라는데, 이렇게 하려면 해야지 뭐. 여기서는 지금 어려웠던 게 뭐냐면은, 어려운 게 아니라 지금 새로 나온 게 그 네 번째 이런 거고요. 나머지는 뭐 매번 하던 거니까. 조건부서식 볼게요. 행 전체에 그랬어요. 그러면 A의 22번째부터 블럭을 잡고
A의 22번째부터 블럭을 잡고 그 다음에 조건부 서식에 들어가서 세규칙에 가서 수식. 수식에 써야 되는데 G 22번째 경력이죠. 경력 클릭하고 F4번키 두 번 눌러주고 크거나 같다 100 이상이면 서식에 가서 굵게 무늬에 가서 테두리에 가서 채우기에 가서 표준색 빨강으로 하나 넣어주고 다시 조건부 서식에 가서 세규칙에 가서 수식에 가서 자 이번에는 경력이 F4번키 두 번 눌러주고 20 미만이니까 작다 20이면 서식에 가서 표시 형식에 글꼴에 가서 굵고 기울이고 그리고 밑줄 하나 치고 밑줄 치고 확인 이렇게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조건이 두 가지 걸렸잖아요. 따로따로 하는 건 쉬워요. 예를 들어서 뭐 20에서 100 사이라면 이렇게 하시오. 그러면 20보다 크거나 같고 100보다 작거나 같다면 AND라는 조건 안에 또 써야 되거든. AND 함수 안에다가. 예. 자, 블럭 잡은 것 중에 이 블럭 잡은 것 중에 반드시 첫 번째 줄에 있는 것만 클릭하는 거예요. 블럭을 이렇게 잡았으면 어떻게 돼? 블럭을 여기 제목줄서부터 잡았으면은요 반드시 그 블럭의 첫 번째 것만 클릭하는 겁니다. 블럭은 이렇게 잡고 여기를 클릭하면 큰일 나고요. 블럭을 이렇게 잡고 여기를 클릭하면 안 돼요. 블럭에 반드시 처음 요소만 찾는 거예요. 조건부 서식은. 그리고 블럭을 거꾸로 잡아도 안 돼요. 블럭을 거꾸로 잡으면 얘를 잡아야 돼요. 블럭을 거꾸로 잡으면. 거꾸로 잡는 사람 없죠? 위에서 또 아래로 잡을 테니까 그렇지?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이제 조건부 서식에서 행 전체가 이런 거죠. 수식을 쓰는 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시험을 대비해서 시험 위주로만 설명하다 보니까는 행 전체란 개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세밀하게 제가 설명은 드린다는데 하긴 했지만은 조금은 아쉬워요. 왜냐면 종류별로 다 연습을 해보면 그래서 행 전체구나 하고 이걸 알기가 쉬운데 시간이 부족해. 우리 수업하는 게 시간 자체가 36시간 갖고 수업한다는 게 필기실기를 다 하는 게 좀 어렵죠. 보통 어디는 실기만 40시간 해요. 실기만 필기 실기 다 합쳐서 36시간이면 턱없이 부족하죠. 이제 4월달에 주간에 이제 그 필기 실기 72시간짜리 수업이 개설이 되기 때문에 그 직장인 대상이 아니라 이제 내일 배움 카드 실직자들이죠. 아무래도 낮에 하시는 분들이니까. 몰라? 재직자들도 오실지 낮에. 그렇지만 그분들은 월, 화, 수, 목 4번 배우는 거니까는 좀 세밀하게 배울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도 수업을 설명을 하지만은 거기서 설명하는 것도 공방에 다 올려놓을 거니까는요. 그 다음 문제 볼게요. 366페이지의 통합 기능입니다. 이겁니다. 통합은요, 무조건 통합되는 자리를 블럭 잡으셔서 데이터 탭에 있는 데이터 도구 그룹의 통합. 그리고 합계인지 평균인지 최대값인지 평균이네요. 평균. 오케이. 참조는 A 회사 거 블럭 잡아서 추가, B 회사 거 블럭 잡아서 추가, 첫 행 왼쪽 열, 그리고 확인. 끝났어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먼저 블럭 잡으시고 통합, 그 다음에 함수는 기본이 합계로 나오니까 합계인지 평균인지 뭔지 문제 보니까는 디자인 성능 총점에 평균을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평균을 바꾸면 돼요. 그리고 A 회사 모델 거, 자, 디자인 성능 총점까지만 들어가도 되고 평균 집어넣으면 상관없어요.
B회사 거 이렇게 잡아서 하면 돼요. 첫행 왼쪽 요리인데, 자, 이렇게 확인 누르면은요, 저 끄트머리에 있는 평균란 있잖아, 평균란. 여기 평균란이 없죠? 이 평균란은 빠지고, 디자인 성능 총점값만 계산돼서 들어올 거예요. 예. 여기. 이렇게 하시면 돼요. 통합이란 개념은 되게 쉬워요. 실기시험에서 쉬워. 필기는 또 따지고 들어가면 정신없는데. 분석작업 2번. 이건 뭘까? 아, 목표값 찾기래. 2의 9번째 셀. 이거 2의 9번째 셀. 유형만이라는 사람의 할인 금액이 3만원이 됐으면 좋겠대. 얘가 24,500원인데 그러면 가상분석에 가서 목표값 찾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가 얼마가 됐으면 좋겠다? 3만원. 현재는 24,500원인가 하는데 3만원이 됐으면 좋겠대. 그러면 그 유형만이라는 사람에 해당하는 일수나 점수나 요금이 바뀌어야 3만원이 되든 말든 할 거 아닙니까? 문제 보니까는 요금. 이 요금이 얼마로 변하면 3만원이 되겠니? 클릭하시면 되고 확인 누르시면, 아, 60만원어치 요금을 쓰면은 3만원 된대. 근데 그럴 수도 있어요. 이 가상분석의 데이터표에 들어가서 어디야, 가상분석의 데이터 목표값 찾기에 들어가서 얘가 아까 24,000 얼마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가 3만원이 될 수 있는데 어떻게 계산하다 보면 계산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 실무에서는. 근데 우리 여기서는 그냥 다 답이 되니까 문제를 풀으라고 하는 거죠. 걱정하지 말고 하시면 되고. 자, 다른 데를 클릭한 상태에서 목표값 찾기에 들어가면 수식셀을 클릭하셔야 되고 찾는 값에 써주면 되는데, 처음부터 클릭하고 들어가면, 처음부터 클릭하고 목표값 찾기에 들어가면 바로 목표값 찾기 셀에 지정이 돼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찾는 값에다가 3만원 써주면 되니까 이것도 요령이라 한 0.1초 빨라지는데, 그렇게 이제 아, 얘는 어떻게 하면 되겠다고 요령이 딱 성립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좀 남들보다 1, 2초씩 빨리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계산 문제 볼게요. 얘가 무슨 요일이냐죠? 토요일, 월요일, 수요일 이렇게 나타나래요. 무슨 함수 써서? 추수함수 써서. 자, 먼저 366쪽에 1번 문제를 보는데요. 생년월일을 이용해서 요일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토요일 하고 이렇게 표시하래. 토요일인지 월요일. 토라고 쓰지 말고 토요일 하고 나오라는 거죠. 그런데 옵션을 2를 쓰래. 2. 옵션 2라는 의미가 뭐냐면은 월요일부터 시작되게끔 하라는 옵션인데, 그게 이거예요. 는 위크데이 그리고 날짜를 쓰고 여기다 옵션을 쓰는 거죠. 옵션을 쓰는데 옵션이 뭐야? 옵션이 1이 있고요, 2이 있고 3이 있어요. 요거는 뭐냐면 월요일부터 나와요. 월요일이 1이고요, 화요일이 2고요, 토요일이 정정. 토요일이 6이고 일요일이 7이에요.
옵션 2가 그런 거고요. 옵션 2가. 아까 옵션 2 쓰라 그랬죠? 월요일부터는. 옵션 1을 쓰면은요, 일요일부터 시작해요. 일요일부터. 일요일이 1이고요. 월요일이 2고요. 그리고, 일요일이, 일요일이 아니라, 금요일이 6이 되고, 토요일이 7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옵션 3을 쓰면, 월요일이 0이 되고요. 화요일이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토요일이 5가 되고 일요일이 6이 돼요. 근데 옵션 3은 거의 안 써요. 우리 시험에서도 안 나오고 업무에서는 쓸 수 있어. 왜냐면 컴퓨터는 0부터 시작하니까 0부터 옵션을 주게끔 하는 뭐 그런 0부터 뭐를 주게끔 하면 옵션 3을 쓰겠지만 기본적으로 옵션 2를 쓰면 월, 화, 수, 목, 금, 토, 일로 나온다 이거죠. 자, 그럼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는, 추수, 위크데이, 날짜를 쓰고 옵션 2를 쓰죠. 여기다 뭐라고 쓰면 돼요? 그 값이 1이면 그게 월요일이란 뜻이죠? 워크데이 해가 위크데이에서 옵션 2를 쓰면은 월요일이면 1로 나오고 화요일이면 2로 나온다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추수함수는 뭐예요? 이 값이 1이면 뭐라고 2면 뭐라고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이면 뭐 해야 돼? 당연히 월요일로 써야죠. 이렇게 써야지. 2면 화요일이고요. 3이면 수요일이고요. 4면 목요일이고요. 그 다음에 금요일이고 토요일이고 일요일이고. 자, 그런데 얘를 1로 쓰면 어떻게 돼요? 옵션 1을 쓰면 1이 일요일이죠? 그땐 얘가 일요일이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들어가야 돼. 여긴 지워지는 거지.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옵션이 1이냐 2에 따라서 추수함수 뒤에 나타난 메시지 순서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얘를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얘를 쓰면 안 된다는 거지. 얘를 써야 된다는 거지. 왜? 옵션 2를 쓰는 거니까. 그런데 이렇게 쓰면 안 될까? 깨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 뒤에다가 앰퍼센드하고 요일을 붙이면 어떻게 될까? 월, 요일, 화, 요일 붙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책에 앰퍼센드 연산자 말 없죠? 요거 말 안 해놨잖아. 이렇게 쓰면 안 되지. 다 써야지. 다 써야지. 자, 그러면 여기다가 여기는 날짜가 뭐죠? 날짜가 지금 생년월일 밑에는 얘잖아, 이거. 이렇게 나오는 거지. 정답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렇게 나오고. 우리 해설에는 뭐라고 되어 있나요? 정답에는 맞네, 똑같네. 요렇게 이제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앰퍼센드라는 말을 표시 안 해서 앰퍼센드를 쓰시오라 하면 이렇게 써야 맞는 말이고, 이렇게 써야 맞는 말이고. 책에는 옵션 2를 쓰려고 하는 그런 내용을 했으니까 꼭 두 번째 거를 써야 되겠고요. 이번 문제는 뭐죠? 주민번호 여덟 번째 자리를 이용하여 성별을 표시하시오. 그러니까 일이나 남이나 여로 표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쓰면 어떨까? 추수 MID 주민번호 8번째 한 개를 잘라서 1이면 남이요, 2면 여요, 3이면 남이요, 4면 여요. 이랬으면 참 변화인데 수수함수 쓰란 말이 없잖아요. 이게 뭐를 써야 돼? 는 if 1 또는 3이면 남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5와 MID 주민번호 8,1개가 1이냐 또는 MID 주민번호 8번째 산개가 3이냐. 이름은 남이고 아니면 여다. 이렇게 쓰라는 거예요. 이렇게 쓰라는 거지. 그럼 여기서 말하는 주민번호는 뭔데? 셀이 F의 세 번째네. 그렇죠? 그럼 여기다 F의 3 이렇게 쓰면 되지 뭐. 레프트, 라이트, 미들, if, 오화 중에서 골랐어야 되니까 MID, 미들, if, 오화 세 가지. 왜냐면 1 또는 3이면 1이면서 3일 수는 없잖아요. 1 또는 3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다? 5화를 써야 되는 거고. 그래서 1 또는 3이면 남자니까 아니면 여자잖아요. 그렇죠. 2% 한 번만 물어보면 되지. 1 또는 3이냐. 그래서 얘를 한번 써보면 여여 남남 남남. 오케이. 얘는 문제가 뭐나요? 소속이 격리부이면서 영어가 80 이상이거나 소속이 관리부이면서 전산 90점 이상인 사람들의 합계 점수의 평균을 구하래. 의미 F의 13부터 H의 18번째 안에다가 이 안에다가 조건을 쓰래. 여기다가 조건을 쓰래. 그 뭐라고 쓰면 좋을까요? 소속이 격리부 그리고 영어가 80 이상 이런 조건이거나 또는 소속이 관리부 이면서 전산이 90 이상 이게 조건이에요. 이렇게 조건을 쓰라는 거지. 그러니까 항목과 항목이 이렇게 떨어져 있어도 상관은 없어요. 이건 두 개가 붙어 있으니까 그런데 예. 만약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쓰면 뭐가 될까? 이렇게 따지면 소속이 격리부이면서 80점 이상이고 이렇게 따지면 뭐예요? 소속이 관리부이면서 전산이 90점 이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일반적으로 그냥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요렇게는 격리부 80이고 이렇게 하면 관리부 90이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조건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 이제 무슨 함수 써야 돼? 평균이니까 D 에버레이지 써야지 뭐. 는 D 에버레이지 AV 에버레이지 그 다음에 전체 블록 잡고 5라고 써도 되죠? 합계 칸을 클릭해도 되고 5라고 써도 되고 컴마 조건은 뭐다? 요렇게 엔터. 정수까지 표현하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요 앞에다가 int 써주면 되지 뭐. int 선문 문제는 이렇게 써주면 돼요. t 에버리지를 썼더니 소수점이가 막 길게 나오네요. 그렇죠? int 취해주면 소수점이가 양수인 경우는 사라지니까. 정수로
자, 답은 이건 뭐 조건부 평균인데 정수로 표시하시오. 이렇게. 정수라는 말은 소수점이 없는 수를 정수라고 하잖아요. 소수점이 없는 수를 정수라고 하기 때문에 int 함수를 쓴 거예요. 사 번 문제는 뭐죠? 최빈수를 찾으라는데 최빈수. 자, 어떻게 되나 한번 볼까요? 이거네. 함수가 는 sqrt 이거 루트 값 구하는 건데 sqrt는 루트 값 구하니까 아니고 mod 모드 이게 최빈 값이네. 괄호 열고 월 납부액. 그럼 여기서 가장 많이 발생한 숫자가 뭐예요? 30만원은 한 번, 10만원 한 번, 두 번, 세 번, 20만원 한 번, 두 번, 세 번. (10만원이) 한 번, 두 번, 세 번 나오고 20만원 한 번, 두 번, 세 번 나오죠? 정확히는 10만원, 20만원 두 개가 나와야 되는데 둘 다 세 번씩 나왔잖아요. 앞에 먼저 나온 것부터 나오네. 모든 함수 쓰고 가로 열고 다음 월 납부액의 합계를 구하시오. 월 납부액의 평균을 구하시오. 월 납부액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월 납부액의 최빈값을 구하시오. 같은 거예요. 최빈값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수가 뭐냐 하는 건데 MOD, 모드가 최빈값이고요. 메디안은 중간값. 숫자가 여러 개 있으면 그 숫자를 나열했을 때,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오는 게 뭐냐 이거지. 그게 메디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헷갈리시면 자 최빈값, 최빈수라고 하는 거죠. 중위수, 다른 말로 중간값이라 그래요. 중간값. 최빈수는 다른 말로 최빈값이라고 하는데 우리 어른들은 알 수 있단 말이야. 가장 많이 발생하는 수가 뭐냐 하는 거고 중간값, 중위수는 중간치 오는 값이 뭐냐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모르면 는 MOD라고 썼더니 아 최빈값 구하는 거네. 최빈값. 만약에 메디안 같으면 메디안 이거잖아. 메디안 중간값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는 필기시험은 해보면 되는 거야. 필기시험에는 함수를 외워서 가지만 실기시험은 컴퓨터에다 입력해보면 엑셀 화면에다 입력해보면 얘가 중간값인지 최빈값인지 루트값인지 뭔지 알 수가 있지. 최빈값은 많이 나온 거랑 같이 나왔잖아요. 예. 그런데 10만원과 20만원이 똑같이 세 번 나왔잖아요. 원래 통계학에서는 10만원, 20만원이 답이에요. 근데 이 중에 10만원이 먼저 나와 있잖아. 30만원 해당 사항 없는 거고 10만원, 20만원인데 10만원이 먼저 나왔잖아요. 그래서 얘만 대신 나와준 것 뿐이에요. 엑셀에서는. 원래 통계학에서는 두 가지가 답인데 둘 다 똑같이 세 번 나왔으니까. 만약에 중간값이라는 것은 10만, 20만, 30만이니까 20만 이게 되는 중간값? 네. 아니죠. 그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 자 10만원 세 번 나왔죠. 10만원 세 번 나왔죠. 20만원 세 번 나왔죠. 20만원 세 번 나왔죠. 30만원 한 번 나왔죠. 이 중간값이 뭐예요? 중간에 낀 게 얘죠?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간이라고. 가지수가 세 가지니까 중간에 20만원이 아니라 다 나열해놓고. 그럼 만약에 5만원 끼면 어떻게 될까요? 5만원 끼면 중간값이 뭐가 나올까요? 중간값 요 사이에 있죠. 8개니까 아까는 7개니까는 중간에 요게 중간치니까 얘가 20만원이지만 지금 8개니까 어떻게 돼요? 중간치가 10만원하고 20만원 사이잖아요. 요 사이. 그렇잖아요. 요거 사이가 되잖아. 15만원이에요. 그러면 엑셀이 해줘요. 그 정도는.
그러니까 이런 거야. 이렇게 생각합시다. 1, 3, 2가 있어. 그럼 중간이 뭐예요? 2죠? 1, 2, 3 순서대로 나열하면 1, 2, 3 3개니까는 2잖아요. 그렇죠? 근데 끼면 어떻게 돼? 이게 끼면 1, 2, 3, 4죠? 순서로 나열하면 1, 2, 3, 4니까 3, 2와 3 사이잖아. 그러니까 2.5지. 중간에 끼는 거니까 중간에. 개수가 홀수개면 딱 반을 접었을 때 접히는 수가 나오는데 짝수개가 되면 끼거든. 중간이 뭐가 중간에 끼거든. 그럼 그거의 평균을 내요. 엑셀에서. 그러니까는 제가 통계학 공부할 때 저는 이제 전자계산학 공부하면서 통계학을 같이 했었거든요. 통계학을 하는데 기억나요. 아직까지. 이런 숫자를 넣어주고 이런 숫자가 한 100개가 나와요. 중간값이 얼마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 100개 숫자를 순서대로 나열해놔야 돼. 나열해놔지 못하면 어느 게 큰지 작은지 모르잖아. 최빈값은 쉽지. 300이 몇 번 나왔는지 100이 몇 번 나왔는지 세보면 되는 거니까. 근데 엑셀이 없었잖아요. 엑셀이 딱 등장하니까 어떻게 돼? 데이터만 입력하면 끝나. 데이터만 입력하면 돼. 그래서 여기다 는, 메디안, 블럭 잡으면 딱 답이 나오거든. 2.5 이렇게. 만약에 는, 메디안 해가지고 요렇게만 블럭 잡으면 2니까 되는데 요거는 뭐예요? 4개잖아. 4개. 4개니까 1, 2, 3, 4의 중간이니까 2하고 3, 4의 2.5가 나오는 거죠. 얼마나 편한지 몰라. 굉장히 편하죠.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는 뭐예요? 380개가 있는데 12로 나눠보래. 몫이 있고 나머지가 있는데 목과 나머지를 표시하래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는 int 이거 나누기 저거 하면 380을 12로 나누면 얼마점 얼마 나올 거 아닙니까? 그냥 나누기 하면 어떻게 돼? 그냥 나누기 하면 얼마점 얼마 나올 거 아니에요. 지금 책에서는 이렇게 표시했지만 사실은 이렇게 나와야 되나? 얘 똑 떨어졌네. 똑 떨어졌네. 근데 보세요. 똑 떨어지는 숫자가 있나? 얘 하나밖에 없잖아. 그렇죠? 똑 떨어지는 숫자가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다 어떻게 취해야 돼? int를 취해주면 어떻게 돼? int를 취해주면 똑 떨어지거든. 이렇게 똑 떨어진단 말이야. 나머지가 도망갔네. 나머지는 어떻게 해주래? 뒤에다가 앰퍼샌드 괄호 열고 앰퍼샌드 괄호 닫고 이제 여기다가 mod 모드 괄호 열고 요거 컴마 저거 앰퍼샌드 다운표에 괄호 닫고 다운표 닫고 이렇게 하래. 이렇게 하라는 거잖아요. 답이 이거잖아. 이렇게 만들래잖아. 맞습니까? 그러려니까 보세요. 어떻게 답이 나왔냐면 목과 나머지를 표기하는데 이렇게 표기하래. 5 괄호 열고 3 이렇게 표기하래. 이렇게 나와야죠. 목 그리고 괄호 열고 나머지 구하고 괄호 닫고 이렇게 되니까 몫을 계산하는 거 먼저 계산하고 앰퍼샌드로 괄호 열고 나머지 구하고 앰퍼샌드로 괄호 닫고 이렇게. 좀 복잡해지기 지금 복잡해지는 거. 매크로 문제도 한번 풀어봐야 될 것 같아요. 매크로는 그래요. 매크로하고 차트를 한번 풀어보시는데 매크로 풀고 차트 푸는데 10분 시작. 잠깐만. 제가 아까 설명을 잘못 드렸네.
차트를 새로 만들어 고치는 거네. 그렇죠. 어떻게 고치는 건가 한번 볼게요. 이 책의 설명이 막 복잡하게 돼 있어요. 앞에 우리 친구를 제가 얘가 없다는 전제하에 제가 다시 만든 연습을 했는데, 자 보세요. 이것도 이렇게 돼 있어요. 데이터 선택에 들어가서요. 데이터 선택에 들어가면 요렇게 차트 범위가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뭐냐면 품목 클릭하고 바이올렛 100하고 옐로우하고 바이올렛 600이죠. 그 다음에 판매 금액 미수금 얘 뭐야 얘 이상하다. 지금 데이터가 이상하게 돼 있어요. 하나, 둘, 셋, 짠. 아하, 뭐가 이상하다. 이게 본래 이렇지 않은데. 원칙적으로 하면 여기서 품목명 바이올렛 옐로우 600, 그 다음에 판매금액 하나, 둘, 셋, 미수금 이렇게 들어가면 바뀌죠? 다시 보여드릴게요. 잘 보셔야 돼. 지금 디자인에 가서 데이터 선택에 들어가면 우리가 블록 잡을 때는 품목명 클릭하고 바이올렛 100, 옐로우, 바이올렛 600 하고 얘를 드래그 했죠. 처음에 드래그하고 나머지 드래그하고 했더니 참조가 잘못했다고 뜨잖아요. 그러면 확인하고 취소 눌러서 빠져나왔다가 다시 데이터 선택 들어가서 다시 잡는데 보세요. 품목명 그냥 클릭했어요. 컨트롤 키 눌러서 바이올렛 100, 옐로우 600, 그 다음에 드래그 하지 마시고 판매 금액 8만, 15만, 27만 8천, 미수금 15만 6천, 12,000, 70만 2천. 하나씩 다 클릭 한 거예요. 확인. 그럼 잡혀요. 손이 좀 많이 가겠지만, 근데 보통 책에서는 뭐라고 써있냐면은 데이터 선택에 들어가면 요거 판매 금액에 들어가는 거를 편집을 눌러가지고 여기서는 지금 판매 금액이고 계열값이 뭐냐면은 하나, 둘, 세 개 이거고, 하나, 둘, 세 개고, 그 다음에 미수금은 편집에 들어가서 하나, 둘, 세 개고, 하나, 둘, 세 개고. 계열 이름은 미수금이고요. 그 다음에 계열 값은 하나, 둘, 셋이고, AC 하나, 둘, 셋이고. 아까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편집은 어떻게 했냐면 하나, 둘, 셋 이렇게 했단 말이야. 이렇게 수작업을 이렇게 작업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도 답은 나와요. 근데 처음부터 그냥 블록을 확 잡아서 들어가면 편하거든. 하여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제가 문제를 아까 모르고 지워놓거나 다시 작업했는데, 지우고 다시 작업하면 0점 처리됩니다. 예. 자, 일단은 거래처가 3회 페인트라고 되어 있는 하나, 여기죠. 얘들만 가지고 지금 요렇게만 얘들만 가지고 처리하라 그랬으니까 처리해 본 거고요. 그 다음에 미수금이 빨간 건가요? 그 다음에 컨트롤 1번 셀 서식에 들어가서 보조축 갔는데? 보조축 갔잖아. 갔으면 됐지 뭐. 그 다음에 제목
차트 제목은 위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품목별 판매 금액과 미수금 그래서 자막 넣어주고, 제목은 글꼴을 HY 견고딕 굵게 들어가 있고, 크기는 14. 그림, 이 그림 영역은 채우기를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냐면은, 서식에 가서 채우기를 흰색 배경 1, 그 중에 25% 더 어둡게, 이거 하라고.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컨트롤 1번 눌렀었죠? 그리고 채우기에 가서, 단색 채우기에 가서 여기 가서 이거 했거든. 이렇게 해도 되고, 여기도 있으니까 여기서 하셔도 되고, 같은 거고. 근데 범례는 위로 올리고 그 다음에 도형 스타일은 서식에는 없어요. 또 저 위에 따로 있는 거야. 도형 스타일에 가서 미세호가 강조 2 이거네. 그렇죠? 그 다음에 보조 세로축 축 제목에 보조 세로축에 가서 가로 제목 이렇게 쓰는데, 여기다가 뭐라고 써라? 미수금이라고 쓰고, 얘를 저 위로 올리래. 이렇게 얘가 지금 오른쪽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얘를 마우스를 클릭해 갖고 드래그해서 위로 올리라는데, 문제는 여기가 벌어지면 안 돼요. 벌어지면 안 될 때는 그림 영역을 클릭해 가지고 얘를 밀어요. 옆으로 이렇게. 얘를 옆으로 밀어 제끼면 옆으로 가거든요. 적당선에서. 그래 놓고 얘를 이렇게 갖다 붙이는 겁니다. 자, 눈금은 또 어떻게 하라고 써있죠? 30만원까지 가는 거고,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고, 얘는 또 얼마로 가 있어? 20만 단위로 가고 있네? 그럼 20만 단위로 빼주면 되지. 뭐 이렇게 10만, 20만 단위로 가는 거. 이거 다시 한번 해볼게요. 범례가 아니라 축제목. 자, 레이아웃에 가서 축제목을, 보조 세로 축제목인데 가로 제목을 넣었어요. 얘 가로 제목이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요렇게. 근데 얘를 옮기잖아요. 이렇게 옮기면 펼쳐지지가 않아요. 범례 같은 경우는 아래에 있던 애를, 오른쪽에 있던 애를 위로 옮겨라. 범례 위치를 오른쪽, 그럼 오른쪽으로 가요. 이렇게 가는데, 아래쪽 그러면 아래쪽으로 움직인다고. 근데 얘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수작업으로 올렸잖아. 수작업으로 옮기게 되면은, 이게 수작업으로 얘를 옮기고 하면 여기가 텅 비어버려요. 그러면 그림 영역을 클릭해가지고 얘를 밀어야 돼. 이렇게 밀어야 돼. 밀어서 수작업으로 채워야 된다고. 거기를. 축제목은 뭐 고쳐주면 되는 거니까. 그런 게 좀 특이했던 내용이죠. 좀 특이했던 내용. 지금까지는 축제목을 쓰라고 해결해놓고, 마우스로 이렇게 이동하는 거는 안 했었는데, 이동을 굳이 시키네요. 그렇죠?
자, 매크로 볼게요. 첫 번째 매크로는 여기다가 테두리 선 그리는 거죠. 이거고, 두 번째 매크로는 합계 계산하는 매크로예요. 합계를 보세요. 저처럼 이렇게 블럭을 잡아서 수식에 가서 그냥 자동합계 눌러도 답이 나와요. 이렇게요. 블럭을 잡으셔서 자동합계 누르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다 는 썸 해가지고 계산해서 자동 채우기해도 되고 상관은 없습니다. 자, 먼저 개발 도구에 가서 단추라는 걸 끄집어내야 되니까 천상 양식 컨트롤 단추는 개발 도구에 있잖아요. 그게 얘를 끄집어서 C13 여기서부터 C14 이렇게 하나 만들고, 이건 나중에 해도 돼요. 이건 나중에 해도 돼. 지금 안 해도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D13에서 D14 이렇게 만들고, 그래갖고 이제 얘는 글자를 고치면 돼. 얘는 테두리라고 돼 있고, 얘는 합계라고 돼 있고. 자, 글자는 테두리고 서식 이름, 저 매크로 이름은 서식이에요. 얘는 글자는 합계고 매크로도 합계고, 요게 좀 달라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여기다가 오른쪽 눌러서 매크로 지정하면 돼요. 우리는 매크로 지정 다 끝나고 나서 여기다 오른쪽 눌러가지고 글자 편집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셔도 되고. 자, 매크로 첫 번째 매크로는 뭐라고요? 서식, 기록, 확인. 자, 이렇게 블록 잡아서 홈 탭에 가서 테두리 선 그려주는 거, 이거였고요. 기록 중지 눌러야 되고. 자, 합계는 매크로를 지정하는데 합계라고 쓸 거고요. 기록 하게 눌러주고, 여기다가 눈썹 자동 채우기 쭉 하고 기록 중지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그러니까 이제 테두리 선 빼볼게요. 자, 합계를 먼저 계산하면 합계가 먼저 나오고, 테두리 선 누르면 테두리도 나오고, 뭐를 먼저 해도 상관은 없죠. 그렇죠? 예. 해보셨어요? 예. 정리를 좀 한번 해드릴게요. 자, 컴퓨터 활용 2급 실기. 자, 1번 문제는 데이터 입력이에요. 데이터 입력인데 얘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제가요? 시간이 남으면 하세요 라고 했고. 자, 2번은 뭐 하는 거죠? 서식 설정하는 거죠. 서식 설정 5문항입니다. 서식 설정 5문항에 대표적인 나오는 게 뭐예요? 첫 줄은 블럭 잡아서 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글꼴은 이렇게 바꾸시오 이런 거 있었고, 그 다음에 뭐 가로 맞춤, 세로 맞춤 하시오, 뭐 쉼표살로 하시오, 샷건만 뭐 쉼표살로 나와서 뒤에는 1000원이라고 나오게 하시오, 뭐 이런 거, 테두리 선 그리시오 이런 것들 나왔었죠? 예. 3번 문제는 뭐냐면은요, 3번 문제는 조건부 서식이에요. 조건부 서식. 그 다음에 목표값 찾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왔었죠? 고급 필터 같은 거 나왔었나요? 여기에 고급 필터가 나올 수 있어요. 조건부 서식에는 대부분 나오는 것이 이제 행 전체,
행 전체라는 내용하고 행 전체를 합의게 되니까 당연히 뭐가 나와야 된다? 수식을 사용해. 수식을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근데 고급 필터는 조건을 걸어주는 거죠. 그렇죠? 이런 거 나오고. 그 다음에 4번 문제가 뭐죠? 계산 문제죠? 계산 작업. 계산 작업은 다섯 문항이고 얘가 40점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어요. 계산 작업은 좀 이따 마무리 짓고요. 5번은 뭐냐면은 분석 작업이 나오는데, 분석 작업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은 이 책에서는 데이터 통합 기능을 이용하는 게 나왔고, 그 다음에 잠깐만 관련도 문제를 갖고 볼까요? 목표값 찾기가 여기 나왔네요. 여기 나왔네. 목표값 찾기가. 그 다음에 목표값 찾기 말고 또 뭐가 나오냐면은 피벗 테이블이 나올 수가 있고, 부분합이 나오고, 부분합 나오면 당연히 정렬이 같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왔죠? 데이터표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여기 데이터에 가면 부분합 나올 수 있고요, 통합 나올 수 있고요. 통합, 가상 분석의 시나리오, 시나리오가 빠졌구나. 시나리오. 또 뭐가 나올 수 있을까? 목표값 찾기 데이터표. 그 다음에 여기에 빠진 게 뭐냐면, 여기 조건부 서식. 여기 3번 문제에는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3번은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나오는 거죠. 6번 문제 매크로 작업은 두 문항 나와요. 두 문항. 이거 10점입니다. 7번은 뭐가 나온다? 차트 작업 나와요. 차트 작업 몇 문항 나온다? 5문항 나오고 얘가 10점이에요. 계산 작업은 5문항인데 40점이니까 빼먹을 수가 없고요. 자, 분석 작업은 몇 문항이냐면은 분석 작업은 20점이에요. 분석 작업 20점. 서식 설정은 10점. 데이터 입력은 몇 점? 5점. 조건부 서식이 5점. 이게 5점. 5점, 10점, 20점, 60점, 80점, 90점, 100점. 오케이. 그 중에 1번 틀렸다고 치고 입력 안 할 거니까 계산 작업에서 세 문항 맞추자 하는 거죠. 세 문항 24점 맞추자 이거죠. 그러면 78점? 79점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분석 작업 같은 경우가 10점씩 나와요. 10점 두 개 나오니까는 분석 작업은 통으로 10점이에요. 피벗 테이블을 하시오 그랬는데 중간에 뭐 하나 틀렸어. 그럼 통으로 10점 깎이는 거예요. 어떤 거는 5문항이니까 할 때마다 2점씩 해서 10점이 되는 거지만, 하나 틀리면 2점이지만 분석 작업은 2문항이니까 이거 아주 그냥 끔찍하다고. 잘못하면 이거 아주 애먹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 조심하셔야 돼. 자, 계산 작업은 함수인데
가장 많이 나온 함수가 뭐였어요? Vlookup, Hlookup이었었죠? 이건 시험에 꼭 나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랭크 함수 그 다음에 if 함수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함수 데이터베이스 함수 뭐 Vlookup 그 다음에 뭐 많이 나오잖아요. 아까 보니까 뭐 추수 함수도 있었죠. 그렇죠? 추수 함수 나왔었고요. MID 함수 함수가 레프트랑 라이트보다 많이 나오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어요? 뭐 카운트 if라든지 sum if, average if 등등 뭐 굉장히 많습니다. 함수가 함수에 관한 건 제가 굉장히 많이 설명을 했었어요. 뭐가 많이 나온다 하는 거는 설명을 드렸으니까 참고로 해서 꼭 보셔야 되고 함수는 뭐 포기할 수가 없어요. 어떤 일이 있어 두 개는 맞춰야 돼요. 하나를 맞추면 입력하는 거 다 했다 하더라도 몇 점이다? 68점이에요. 68점. 계산 문제를 포기하면 이게 100점 만점 중에 계산이 40점이니까 40점을 포기하면 60점이잖아요. 70점 이상이 합격이거든. 그러니까 계산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럼 하나 맞추면 몇이야? 68이잖아요. 68점 갖고는 안 되잖아. 두 개를 맞춰야 76이거든요. 근데 1번 문제 포기한다 그랬잖아. 입력하는 거. 그럼 딱 71이에요. 근데 2점짜리 하나 틀리면 어떻게 돼? 69잖아. 그래서 3개를 맞추라는 거예요. 차트는 어떤 일이 있어 3개를 맞춰야 간당간당 합격하는 거지. 그러니까 3개를 맞췄으면 합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난 2개밖에 못 맞췄어. 근데 다른 것도 불안해. 그럼 그 사람은 그냥 재접수 하셔야 되고 이런 거예요. 그건 방법이 없습니다. 오랜 동안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야, 웃기는 게 뭔지 아세요? 신문에 발표된 거 있어요. 한국 사람이 가장 많이 취득하는 국가 기술 자격증이 뭐냐 이렇게 봤는데 1순위가 바로 커말이에요. 2순위가 바로 뭐더라? 워드인가? 2순위가 워드고 그리고 쭉 가다가 10번째가 정보처리 10번이 워드인가? 하여튼 커말이 1순위에요. 커말 자격증을 가장 많이 땄는데 2급 더 재밌는 거 뭔지 아세요? 밑에 2주만 공부하면 따요 이렇게 써있어. 근데 그 2주를 어떻게 공부하는 거냐면 필기 실기 합쳐서 2주라는 거니까 필기 한 주 실기 한 주잖아. 참네. 누가 그렇게 글을 써놨는지 그 글 쓴 기자는 땄나 몰라. 근데 2주만에 합격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내가 컴퓨터를 할 줄 알면 2주만이 아니라 이틀만 공부해도 되겠지. 제가 예전에 컴퓨터 그래픽스 운영 기능사 들어보셨어요? 컴퓨터 그래픽스 운영 기능사 필기 시험을 하루 공부했어요. 그리고 합격했어요. 60문제가 나오는데요. 컴퓨터 그래픽스 운영 기능사에 컴퓨터 일반 문제가 딱 4문제 나옵니다. 3문제인가 4문제 나와요. 그건 다 디자인이에요. 디자인. 뭐 보색 관계 물어보죠. 보색이 뭔지를 알아야지. 디자인적인 요소 나오는데 뭐 투시법 얘기 나오는데 도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관한도 문제 120개 풀어보고 갔어요. 120개만 딱 풀어보고 이틀 첫날 한 번 공부하고 시험 보기 전날 밤새서 한 번 공부하고 시험장에서 까딱까딱 졸면서 시험 봤는데 딱 36개 맞췄어요. 60문제 중에서 60% 36개 필기시험을 딱 합격해놓고 실기는 포토샵으로 하는 건데 전 그때 포토샵을 몰랐거든요. 그래서 필기만 합격하고 말았어요. 그게 벌써 한 20년 넘었나? 다시 시험 봐야 되겠지 이제. 그래서 요즘 포토샵 공부하고 있는 중인데 다시 필기시험 공부하려고 책을 보니까 옛날하고 범위가 다르더라고. 그때 딸걸 그냥. 근데 컴퓨터에 대한 일반적인 시험 필기시험은 걱정을 안 해요. 저는 오랫동안 해왔으니까 뭐든지.
컴퓨터의 전반적인 건 다 공부했으니까. 근데 이제 실기가 문제야, 실기. 패턴을 모르면 못 풀거든. 포토샵을 아무리 잘하는 사람도 컴퓨터 그래픽스 운영 기능사나 GTQ 자격증 문제지 딱 갖다 주고 시간 내에 풀어보라 그러면 100이면 100 하나도 못 풀어요. 그 문제를 풀어본 사람이 아니면 연습을 훈련을 하지 않은 사람은 못 풀어요, 절대로. 그러면 GTQ 자격증, 컴퓨터 그래픽 자격증 딴 사람이 그래픽을 잘하느냐? 그건 또 아니잖아요. 자격증은 자격증이고 실무는 실무거든요. 이 두 가지를 다 해야 되는데 우리 이 강의 시간의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 자격증 취득이니까 시험에 나오는 패턴만 공부하는 거예요. 패턴만. 어떤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 저렇게 나온다. 그거를 가지고 여러분이 직접 업무에서 적용하는 건 이제 여러분 몫이 되겠고 제가 주변에서 도와드리면 되겠고 그거는 하여튼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만 돼요. 예. 하여튼 시간이 다 됐습니다. 3개월 동안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다 함께 또 뵐 수 있는 분들이 있을 테고 이제 이거로 마지막인 분들도 있는데 하여튼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자격증 취득하시고 필기 합격하시고 실기 합격하시고 그러면 저한테 문자 한번 보내주세요. 수고들 많으셨습니다.